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이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TV 대선 토론회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영향에 맞게끔 또 관련주들이 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줬던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추석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제대로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쉴 수 있는 연휴가 대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이 많은 남자죠.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추석 잘 보낼 수 있게 오늘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정매매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증시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추석 연휴 전까지 굉장히 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수급이 좀 줄어들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금투세가 또 발목을 잡고 있죠. 이런 악재들이 계속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세일 것 같지만 하지만 저 이은복 전문가는 저는 좋은 종목과 그다음에 좀 단기 공략할 종목들도 잘 들고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좋은 내용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어찌됐든 시장이 좀 약세여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복이 많은 남자 이은복 전문가님이 나와주셨고요. 어떻게 추석에 우리가 또 용돈벌이 좀 할 수 있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오늘 준비되어 있나요? 그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장이 조금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함부로 들이다가 조금 네.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방송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앵커님의 이제 네. 좀 대응에 따라서 제가 드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아니, 있다라고 그런 얘기 건 어떻게 아니에요. 저하고 또 기싸움 한번 해보시겠다는 건데 좋아요. 일단 자리 옮겨서 과연 정말 보너스 종목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든 제가 받아내도록 할 테니까요. 그저 우리 시청자분들은 숟가락만 얹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생방송 도중에도 준비하신 선물이 무려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해볼 수 있는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 주식에 보면 시그니처죠. 오늘의 봄, 우리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비만 치료제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비만 치료제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좀 체격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고비가 출시가 되면서 국내 비만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앞으로 그 일정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만 관련 또 좋은 이슈들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비만 관련 종목들 지금 다시 한번 공략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위고비가 또 나오게 되면은 또 비만 관련주들 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급등했지만 그래도 좀 잘 모아가면은 충분히 좋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체구가 좀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라든지 약물로 내 몸무게에서 15% 정도를 빠질 수 있다면 한 달에 얼마큼의 지출을 할 수 있느냐라고 궁금증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데요. 대략적으로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한 달 지출 비용이 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물량이 부족할 만큼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1년여 기다림 끝에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비만 치료제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가속화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관련해서 이 국내 비만 치료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도 빼주고 있는데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미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하죠.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이 약효가
매수가 좀 지속될 수 있는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위고비가 출시됨에 따라서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블루엠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현 시점에서 내일 당장 사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짧게 한번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20% 정도가 좀 조정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로 접근해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일단은 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준비되어 있고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K뷰티가 선풍적인 인기를 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진출도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화장품 관련 수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좀 높은 화장품 내에서 저희가 단기 스윙 종목 알아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차갑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여름입니다. 여름이다. 네. 오늘 날씨 덥던데 네, 오늘의 오늘 너무 날씨와 딱 맞는 것 같네요. 자, 증시는 여름입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핫하게 만들어 드려야겠죠? 그러한 종목 선물 받으러 저희가 떠나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의 지수 하락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간밤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속에서는 수급이 메마르면서 이 삼성전자 1%대 하락, 그러니까 52주 신저가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공개될 미국의 CPI까지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2,507선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2,51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강세였는데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오늘 0.46% 상승한 70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걸 보자면 일단 미국에서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플레, 경제, 무역, 낙태, 해리스와 트럼프는 핵심 정책 이슈에 맞붙여서 정면 대결을 했죠. 이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중에 보면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지수의 하방을 좀 제한해줬다. 다만 반도체주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지수의 상방을 계속적으로 좀 제한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또 보여줬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갔는데 LIG 넥스원이 무인 수상정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오늘 또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또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쯤 시장이 좀 수급과 그리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라든지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소 답답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내주기 위해서 복이 많은 남자입니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리 바꿨으니까요. 네.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일정 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일단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금요일부터 이제 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행이랑 또 시골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시는 시장 참여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금투세도 시장을 발목을 붙잡고 있고 아무래도 또 미국 같은 경우 경기 침체의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주도주 역할이 부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 또 변동성이 크게 다가왔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트럼프 그다음에 해리스 대선 토론이 있으면서 시장에서 장중에서 계속 10초마다 1분마다 그 섹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던 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힘겨웠던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오늘 좋은 선물들 들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이제 하단 카메라 이제 갖다 대시고 이제 찍으시면은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은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팍스 통신망까지 입장해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튜브 팍스 TV 히든 통신망에서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구독자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어떤 분이 사실 당첨이 됐는지는 TV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조금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네. 고민해 보신다고 하시고 한 6분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나요, 전문가님? 고민고민해서 해봤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또 제가 앙탈 부리게 또 하네요, 전문가님. 자꾸 그러신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댄스를 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오늘 춤선이 너무 단기 좋으시네요.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도 챙겨 주시는 건가요? 오늘은 실수입니다. 오늘은 실수입니다. 자, 저도 다시 한번 춤췄으니까. 여쭤볼게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도 챙겨주시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춤선이 너무 고우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추석 네. 전이지 않습니까? 추석 전 맞이한 방송이니까 제가 오늘 단기 공략 종목들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중에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팍스 통신망이랑 그다음에 이 팍스 이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시청자분들 오늘도 이제 댄스 배틀을 좀 이어가봤죠. 자, 제대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방편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분의 왜 보너스 종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생방송 공략주 따로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또 이 히든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보너스의 선물입니다. 추석 자금 마련하기에 단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의 명확한 타점까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하나 더 챙기셔서 내 계좌에 빨간불 제대로 한번 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우선 그리고 이 방송 공략주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수익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SM 이 진입일이 9월 5일이었는데 청산이 9월 10일에 하셨습니다. 3,100원에 명확하게 청산가 제시해 주셨고 어제 청산하셨네요. 지금 14%권의 상승 보여주셨고요. 1거래일 만에 BH 이 종목도 지난 방송에서 시가 베팅으로 주셨나요? 어찌됐든 단기 스윙급으로의 또 종목을 안겨다 주시면서 4%권의 상승 챙겨주셨습니다. 센지랩도 지난 방송에서의 이제 시가 베팅 종목으로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 종목 보자. 당일로 11% 전부 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20%, 15%권의 상승, ST 현대 일렉트릭도 21%권의 상승, LS 일렉트릭도 19만 5천 원에 40%권의 상승 가져가셨고요. 명확하게 또 이제 여기 진입가가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14%권의 상승 또 한 번 챙겨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KN솔도 18,200원에 청산하시면서 6%, 한전기술도 77,200원에 7%권의 상승 가져가시면서 참으로
언급한 종목마다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요즘에 공략하신 종목들이 다 승률 높게 최대한 빠르게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오늘도 3가지의 종목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서 어떤 종목을 내일 들어가서 시가 베팅을 할지, 어떤 종목을 1, 2주 끌고 갔을 때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릴 것 같은 히든 종목까지 정확한 타점까지 꼭 오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꼭 챙겨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오늘 일단 시황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밤에 나올 미국의 CPI도 저희가 봐야 되고 내일 또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종가가 어떻게 될지까지 계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볼까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는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인이 거의 7거래일인가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걸 또 사들고 있고, 가장 이제 코스피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쌍끌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계속 주워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 이만큼 떨어졌으면 오르겠지, 이만큼 떨어졌으면 오르겠지를 계속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연일 결국엔 1년 신저가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을 조금 보수적이게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 자세하게 좀 서포팅 해드릴 수 있게끔 저희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시총 상위 기술주들 대표적으로 테슬라랑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다시 반등에 성공해 줬는데 이게 이틀 연속 정도 올랐습니다. 강세로 보였지만 이 JP 모건 같은 경우 가이던스가 하향을 하면서 오늘 은행주들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더라고, 오랜만에. 네. KB금융도 떨어졌고, 이렇게 미국 증시 이런 악재들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도 항상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로 보지만 역시나 대선 토론 때문에 태양광이랑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오랜만에 유리기판 테마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유리기판 테마가 올랐던 이유는 이제 그 유리기판을 이제 납품을 한대요. 네, 빅테크 기업이 납품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리기판 같은 섹터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와 그다음에 13일부터 17일까지 유럽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럽 종양 학회가 이제 저희 추석 연휴 때 13일부터 17일까지 있는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 이 유럽 종양 학회 관련 종목들 들고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주요적인 우리가 테마로 봤었을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해리스 트레이드에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과 또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붙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어줬던 이러한 또 주요 테마를 알아봤고요. 주요 일정부터 글로벌 증시는 앞으로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을지 우리가 지수 상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 상황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죠. 다 모르겠죠. 그래서 이은복 전문가님이 보다 더 쉽게 이런 걸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공략주까지 대기되어 있고요. 왜 우리가 오늘 3가지를 받아볼 수 있는 선물을 급하게 받아봐야 하느냐, 수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은 참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걸 알지만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익절만 챙겨가시고 빠르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을 오늘 우리 일정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님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분이 약속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히든통신망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잊지 마시고 이 QR 스캔으로 같이 검색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이 생방송 공략주 아니고요. 또 따로 드리고 있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이니까 꼭 추석 전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안에라도 우리가 빨리 상승부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 드리지 않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리뷰도 저희가 한번 봐야겠죠. 지난 방송에서 또 얘기해 주셨던 갤럭시아 SM 이거 네. 이제 STO 관련해서 사실 종목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정말 빠르게 튀어 올랐습니다. 네. 9월 10일이니까 어제 청산하신 거거든요. 14.81%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어떻게 네. 미리 알고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 일단은 STO 네. 토큰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성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쫄지 말고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진입해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주도주 역할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모여들고 있고요. 토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발의가 되다 보면은 이번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계속해서 토큰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송 다음 날 공약이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매수가랑 이렇게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방송 중에 생방송 방송 중에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에서도 제가 좋은 종목 들고 왔으니까 꼭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14.8% 이게 며칠 만에 단기간 안에 이렇게 크게 상승, 장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섹터, 그다음에 이런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잘 튀어오를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차트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은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안테나도 아니고 윗꼬리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 참여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잡으시더라도 언제 정리해야 될지, 언제 잡아야 될지 이거를 좀 판단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손절도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 유튜브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목은 또 BH입니다. BH.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일정 매매의 달인답게 딱 알지 않겠습니까? 아이폰 16이 당연히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면은 아이폰 16의 관련 종목들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BH는 FPCB 이제 좀 유연한 연세로 기판 이거를 애플 OLED 패널에 공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전체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가가 자사주 매입 이슈 때문에 올해 초에 급등했을 때 BH도 같이 급등했었던 것처럼 BH가 애플의 좀 가장 발빠르게 같이 움직인 동반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었고요. 결국에 이 종목도 제가 생방송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방송 중에 이제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게 크게 수익이 나진 않았는데 좀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장대 한봉이 나와서 좀 들고 있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이거 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올렸던 거 바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걸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일정이 다가왔을 때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센즈렉 같은 경우도 제가 들고 왔던 거는 이제 그 또 보안이죠.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슈를 몰고 갔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제 뉴스를 통해서 직접 발언도 하셨고, 정부에서 빠르게 법이 발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 관련 종목도 솔직히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1,000억 미만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으면 이런 테마주들이 강력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도 이것도 방송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렇게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크게 슈팅이 나오는데, 그래도 슈팅이 한 상한가가 한번 달성을 했어요. 아, 이제 상한가를 달성했으니까 이 종목은 좀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힘이 굉장히 세요. 왜냐면은
고점 대비 많이 눌렸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횡보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고 재료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 슈팅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것도 제가 몇 거일 만에 두 자릿수 상승하는 모습을 안겨다 드렸고 이런 것처럼 제가 방송 중에 공약 드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그냥 방송 외적으로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도 좋은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제공되는 어떠한 혜택들이 있느냐? 일단은 우리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생방송 공략주 3개 준비되어 있죠. 그걸 봐야 되는 이유를 수익률로 짧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얘기했던 뭐 센지랩부터 시작해서 BH 그리고 갤럭시 SM까지 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하고 명확한 타점 자리가 왔을 때 제시를 해주시면서 두 자릿수 때 또 빨간불을 또 켜줬죠. 자, 이런 분께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주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 히든 통신망 들어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한가위 저희가 복주머니에 가득 담긴 종목이 과연 어떤 건지 보다 더 빠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위주로 매수와 매도의 타점 다 드릴 겁니다. 한가위 특집 선물이니까 오늘만 진행합니다. 50분까지 방송 시간 25분 남았으니까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지금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에서 저희가 이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5분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까지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어떤 쪽이 제공이 되는지 이런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이제 HTS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또 영상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을 잘 파악을 하려면은 시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 시작 전에 어떤 시황이 있는지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제가 짧게 남겨드리고 있어서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시황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황을 읽어야지 어제 새벽에 자기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 그리고 이제 무료 또 이것도 있죠. 그 증시 스케줄. 제가 일정 중에서 어떤 일정들이 중요하면 제가 별표까지 이렇게 3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는 미국이랑 한국의 실적 발표도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테마. 오늘은 어떤 섹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 그래서 이 섹터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세요? 이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종목들까지 제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무료로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글을 읽기 싫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글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뭐 주식 기초 강의부터 해가지고 차트까지 뭐 HTS 거래량 이렇게 초보자 분들과 중급자, 고급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 강의 영상도 찍어놨으니까요.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제공하되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단기 공략 종목들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추석 전에 제가 기가 막힌 걸로 꼭 준비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지는 우리 꼭 팍스통신망 입장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종목 선물 받으러 바로 떠나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쪽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위고비 이제 한마디로 식욕 억제 효과를 좀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고비의 작년 매출이 6조고 전년 대비 4배 증가를 한 거니까 여기에 따라서 위고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물론 9월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 여력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먹을 폭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또 가지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매출을 토대로 사실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위고비 관련주들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만큼 갈 수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종목이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위고비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입장이어서 위고비가 만약에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일본이랑 또 덴마크 쪽은 한 6,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가격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세계 비만약 시장이 23년도부터 해서 2030년까지
거의 연평균 50%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굉장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만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2분기 때 노보노디스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10월 초에 한국에 출시가 확정이 났습니다. 가격 같은 부분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벌써 아무래도 예약 문이 빗발치고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저도 예약 문의할 네. 거고요. 저도 예약을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게 왜냐하면 해외 8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될 게 일단 여러분들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도 이 약을 이걸로 살 먹고 뺐죠. 굉장히 많이 살 뺐고 그다음에 킹 카사디안도 위고비를 먹고 살을 뺐고 그리고 이윤복 전문가도 이제 위고비를 먹고 살을 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해 6조 원 매출했고 전년 동기 대비 407% 이거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2분기는 조금 너무 높게 잡았다 보니까 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약하게 나왔다. 그리고 11월 달에 또 미국의 비만학회까지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종양학회든 암학회든 이렇게 ACCR 뭐 3대 암학회도 있지만 이런 학회가 만약 개최를 하게 된다면은 그 전에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학회 솔직히 일정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비만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의 슈팅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같도록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온 종목이 다 아실 거예요. 오늘 펩트론. 오늘은 비만 관련 종목 중에서 펩트론이 가장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 찍고 이렇게 크게 폭락했던 이유로는 바로 유상증자 이슈 때문입니다. 유상증자가 이제 제가 알기로 한 47,000원 정도 가격인 거 알고 있는데 그 바닥까지 찍고 다시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로 보자면은 일단 유상증자 악재가 일단은 약간은 소화가 됐습니다. 지금 충분히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고 그 악재를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셔서 당분간 이런 좀 유상증자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의 후보 물질인 지속형 이제 GLP-1R 작용제를 발표를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성장에 생산 시설 확대, 5송 공장까지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들이 일단 공장 증설을 제가 왜 들고 왔냐면은 제가 자주 들고 옵니다. 공장 증설을 왜 들고 오냐면 이게 다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요. 매출 증진, 그다음에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좀 매출을 좀 더 키우려고 캐파를 키우기 위한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늘 그래도 올라긴 했습니다. 네, 오르긴 했지만 이 악재들까지 다 소화를 해서 지금 자리에서 저점 바닥 구간까지 왔어요. 네. 바닥 구간까지 와서 이 종목 지금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루엠텍입니다. 아까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대면 의약품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 블루팜 코리아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약회사보다 이렇게 좀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다. 약간 네. 화장품으로 따지면 실리콘2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 싹센다를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비만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위고비의 국내 유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블루팜 코리아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대감 가능성이 네,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눌렸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하단 박스권 그려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 걸쳐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을 받고 내려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박스권 이탈할 시 또 한 번의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찌됐던 펩트론도 있었고 블루엠텍이라는 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만 치료제 사실 주가가 참 오를 만큼 또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현 시점에서 조정권을 겪었다가 다시 기시개를 피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과연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가 일단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히알루론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미용 의료 기업이에요. 제약회사가 아니라 네. 이 히알루론산이 일단은 약간 좀 수분기를 좀 확실하게 좀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왜 비만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냐면은 HLB 제약이 비만 치료용 장기 주사형 이제 SMEB를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주요 매출까지 일단은 히알루론산 관련 제품 판매하는 미용 기업이지만 지금 또 있어요. 얘는
필러까지 있습니다. 필러 어. 필러 수출 확대까지 지금 브라질이랑 어디 남미 쪽에 필러가 굉장히 지금 빗발치고 있고 중국 쪽으로도 매출이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승하고 필러랑 비만 치료제 같은 시장에서 약간 좀 미용 쪽으로 주목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필러랑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 굉장히 필러에 관심이 많고 이런 앞으로의 필러에 대한 매출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좀 등락폭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조금 공략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오늘 또 윗꼬리를 안테나를 달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좀 장 초반에 이런 건 좀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좀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왜 관심 종목을 들고 왔냐면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도 확실하게 지금 이제 고점 찍고 한번 눌렸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또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랑 목표가, 뭐 손절가는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내려갔을 때는 한 번에 크게 내려가고 올라갔을 때는 크게 올라가고 지금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아직 슈팅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단 한 발에 총알 한 발이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고 제가 오늘 그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히알루론산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특히나 가장 중요한 쪽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필러. 네. 필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확대된다. 브라질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H1B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용 여기에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엮이면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현 시점에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글자인가요, 전문가님? 이거요? 네. 이거 말도 안 할래요. 왜요? 아예 좀 그만큼 비밀로 중요한가요? 네, 아예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만 제가 알려드리고 네. 그 외에는 제가 방송 중에 절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밀당 잘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기에는 참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얘기를 했는데 종목이 몇 글자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저희 이 QR을 통해서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투자 전략과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고요, 정확하게 그 매수가에 왔을 때 이게 혹시 아나요? 더 크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목표가 설정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책임감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첫 번째,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한 투자 전략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셔서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두 번째 또 이제 단기 스윙 테마 쪽에서도 저희가 종목 알아봐야겠죠. 네. 단기 스윙 쪽은 화장품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장품은 제가 요새 보니까 지금 그 서대도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우리 현 시점에서 고점 대비 한 20% 빠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쭉 보다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닉이라는 종목이 요즘에 주가가 그렇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금 뷰티 셀렉션이 엄청난 호응을 겪으면서 네. 그게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어느 정도 해외 수출에 이슈가 있는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 한 2분기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을 애플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울타뷰티에 들어갔어요. 네, 울타뷰티 근데 2분기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했죠. 그리고 일단 화장품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워렌 버핏 아시죠? 가치 투자의 대명사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 화장품 섹터에. 이 울타뷰티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기간 전후로 거의 20에서 25% 고점 대비 평균 20% 정도 빠졌습니다. 이 조정이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리가 매력적이다.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화장품 수출 글로벌 진출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보세요. 미국의 지금 추수감사절이랑 그리고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는데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의 지금 연말에 핫합니다. 미국은 연말에
굉장히 좀 이벤트들이 많아요. 이렇게 선물하고 조금 사고 구매하고 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왜 화장품이 주목을 받냐?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1분기랑 2분기 때 시장을 주도했을 때 화장품주들이 왜 시장을 주도했냐? K뷰티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 중국의 지금 매출이 빠지면서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미국 쪽에서도 선풍적인 인기가 끌면서 심지어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도까지 반영이 잘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정들까지 있다 보니까 3분기 실적기랑 4분기 실적도 화장품 섹터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수익을 지금 많이 들고 왔던 종목이 실리콘2. 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실리콘2. 일단은 뭐 화장품을 어떻게 파냐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해외로 이제 국내 화장품을 좀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을 아예 철수를 했어요. 중국 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국 화장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 지금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끔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을 철수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호재가 됐습니다. 북미랑 유럽이 급성장을 했고 작년 상반기 매출의 90%까지 달성을 했다. 그리고 북미 사업을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700억 원대 미국에다가 물류센터를 인수했어요. 700억 원. 예, 그만큼 미국 시장을 완벽하게 공략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2 지금 확실히 지금 자리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온다. 리포트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 초급등을 했어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많이 뛰었는데 거의 한 3배, 2배까지 떴었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고점 찍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 상당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다행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지 않고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려는 시도들이 보이면은 바로 그 다음날 말아 올려주는 만큼 그만큼 매수세도 강력하고 아무래도 아직도 힘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1분기랑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왔었고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북미 사업까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 아무래도 조정을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면은 단기간에 또 많이 빠지거든요. 하지만 빠지지 않고 이 상당 박스권 한미반도체 차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이 확실히 살아 있어서 그다음에 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PR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 거의 대여죠. 언제냐 이게 24년도 2월 달에 신규 상장됐던 종목인데 일단은 메디큐브 아시죠 다들? 메디큐브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솔직히 직접 쓰진 않으니까. 근데 메디큐브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주력 제품이고 이게 또 영국 시장 퓨어설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퓨어설에 이제 영국에서 그 화장품 가게처럼 새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메디큐브가 거기도 진출했고 그다음에 TJX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유통업체예요. TJX가 이 북미 오프라인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까지 굉장히 빠르게 적극적으로 시작을 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PR 팩토리 이 공장이죠. 아까 제가 뭐 공장 증설도 말씀드렸는데 제3캠퍼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평택에서 확실하게 지어졌고 이만큼 제가 공장 증설까지 말씀드린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상장되자마자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을 했다가 이때 이렇게 주가 이렇게 잘 갔던 시즌 있죠. 이때가 화장품주들이 강세가 이루어졌던 시즌입니다. 이때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급등을 해주고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아직 한 번도 못 갔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제 섹터 안에서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이제 그 신규 종목 섹터에서 신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끝에 들고 온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달성했어요. 신규 종목 이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섹터 안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보통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 그래도 상한가를 달성을 하지 못했고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었지만 또 낙폭이 굉장히 가대합니다. 이 메디큐브도 있고 2분기 실적까지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자리가 저는 잘 왔어요. 지금 바닥 구간도 잘 다져졌고 바닥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지금 추세까지 전환이 됐고 앞으로의 좀 전망까지 밝아져서 이 메디큐브 이슈까지 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K뷰티가 비중국 쪽 시장에서의 이제 수출 호조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게다가 국내 우리 브랜드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워낙에 활발하고요. 또 주요 리테일러 바이어들 또한 K뷰티존을 구성하려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수출도 우상향 흐름을 좀 지속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주에서 APR도 좋고 실리콘트도 좋지만 단기 스윙으로 기왕이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얼마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그래도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었어요. 그만큼 파급력도 세고요. 이 종목의 가장 이제 중요한 섹터가 립 부문이 1위입니다. 립스틱. 근데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실 게 화장품들 중에서 굉장히 막 여름에 뭐 선케어 제품도 있지만 립스틱 부문이 1위입니다. 국내 색조 화장품 중에서. 근데 립스틱이 굉장히 젊은 층부터 이제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보통 화장품을 선물하면 연인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친한 친구한테 선물할 때 다른 거 립스틱, 조금 맞아요. 좀 부담스럽고 잘 모르니까 근데 립스틱을 굉장히 많이 선물해요. 뭐 입생로랑 저도 많이 선물해봤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립 부문 1위.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또 밝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아무래도 화장품 부문 중에서 립 부문이 1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좀 특이하게 일본 시장까지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일본에서 매출까지 3분기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가장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지금 여기도 바닥 지지라인 딱 체크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 조정 크게 받고 추세가 전환이 되고 섹터가 주목이 받을 때 주가는 강력하게 슈팅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도 자리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병아리 생각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너무 네. 이제 병아리가 어떻게 울죠? 삐약삐약 울죠. 이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타점 알려드렸으니까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이 팍스통신망 입장하셔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생방송 공략주 알아봤고요. 정말 짧게 수익률표 볼게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시세를 줬습니다. 현 시점에서 뭐 갤럭시와 SM도 그랬고 현재 뭐 BH도 그랬고 센지랩도 그랬고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또 빨간불을 켜줬거든요. 그런 분이 두 가지의 선물 드렸으니까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이 히든 통신망 입장하셔가지고요. 정확한 전략 꼭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히든 종목 또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제약바이오를 가져온 이유는 가장 큰 게 이 ESMO 개최가 이제 13일부터 17일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그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유럽 종양학회. 그래서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인 STP-1001을 이제 ESMO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일정까지 있는데 또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제 생물보안법을 지금 통과를 했고 거의 지금 연내 10월 전후로 좀 될 것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되면은 중국 바이오의 제재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아무래도 표심 지금 미국의 11월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좀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중국을 제재를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 생물보안법이 확실하게 반사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조 원대 매출 기록 중이고 저문자 화학합성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반사수혜를 잇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매수가랑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미약품을 들고 왔어요. 한미약품을 왜 들고 왔냐면은 그 아까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한미약품도 참여를 합니다. 한미약품 참여를 하는데 9월 달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9월 달에 거의 두 자릿수 넘게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고요. 루닉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 찍고 추세 전환되면서 보이죠? 이것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9월 달에 이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잘 갔습니다. 그리고 HLB도 그렇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횡보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달 대비 이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를 하고
좀 아까 드렸던 이제 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오히려 오르지가 않고 떨어졌어요. 다른 참여하는 기업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또 주고 이 하단 지지 라인까지 딱 그려주면은 지금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어가지고 8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결국에 어땠습니까? 제가 그어드렸던 이제 지지 라인에서 결국에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갈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여러 가지 모멘텀, 유럽의 종양학회부터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던 만큼 우리가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준비 이제부터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명확하게 저희가 이 히든통신망 입장하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